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최경화입니다. 자, 오슬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또 또 뵙죠? 뵙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우리 함께 얘기했던 알페스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알페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많이 아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함께 이제 좀 공부하듯이 네. 아니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네,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주제가 페미니즘입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의 메인 주제. 네. 네, 그 제가 성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머리를 너무 짧게 치고 와서 엄마가 놀래서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이제 딸이랑 얘기해 보니까 어떤 페미니즘 사상, 나쁜 페미니즘 사상에 물든 것 같은데 아이랑 대화를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엄마는 딸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할 만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없으시니까 네. 이런 부모님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페미니즘 역사, 배경, 어떻게 이 한국에 와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는지, 네. 남녀 갈등이 왜 심해지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면 네. 이 시청하신 분들이 자녀들이랑 이야기할 때 기본 지식은 딱 탑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쉽게.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페미들이 등장이죠. 영페미. 네, 이거부터 어려워요. 영페미가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페미, 젊은 페미들, 지금 말하는 이제 10대, 20대, 네. 이제 젊은 이제 여성 페미니스트들인데 이제 뭐 영페미들은 엄마가 페미니즘을 알아? 뭐 이러면은 사실 할 말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변천을 해왔는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좀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를 알아야 우리도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뭐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정 해체가 너무나 아주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쌓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확장, 그런 세력화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페미니즘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페미니즘이 갑자기 이렇게 부상했는가? 물론 우리가 그 이전 세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말하는 뭐 1세대 페미니스트도 물론 했었어요. 그 이제 뭐 호주제 폐지 운동이라든가 또 뭐 이름 넉자 쓰기, 그러니까 부모 성 나란히 쓰기 같이 써가지고 김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면은 뭐 남윤인순, 뭐 윤김지영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사실 그게 페미니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남성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는 1999년 무렵에 그때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뭐 이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2003년도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아시죠? 네, 양평원. 양평원에서 강사들을 내보내잖아요. 그쵸. 그 양평원이 2003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거 열린 우리당이 집권당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게 노무현 정부 때 양평원이 생기면서부터였어. 그때부터. 그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화되진 않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단지 그 여성 단체들 또 뭐 우리가 말하는 강단 페미니스트들 이런 그 안에서 머물다가 이것이 언제 폭발적으로 했냐? 그 2015년이에요. 2015년 지금부터 우리가 한 6년 차 정도 되죠. 2015년 8월 달에 메갈리아라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영페미들이 등장한 거예요. 메갈리아 그러면은 작가님 막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주 그 극단적인 그 레디칼 페미니즘,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즘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이제 뭐 여성 우월주의에 가까운 그런 그 과격하고 극단적인 영페미들이 갑자기 2015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6년도에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었죠. 네. 국회의원 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혁명이나 이런 것을 정치 권력을 지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 동력을 선거 전에. 예, 동력을 만들죠. 네네.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갑자기 페미들이 집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좌파 작은 정당들, 녹색당, 노동당, 또 구사회당, 뭐 지금으로 말하면 또 정의당, 이런 작은 정당들이 어쨌든 그 2016년도에 자신의 총선에 의회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때 채택할 아젠다가 페미니즘이었어요. 아. 굉장히 정치적인 거였죠. 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 메갈리아 사이트를 2015년 8월 달에 만들기 시작했죠. 네, 난리가 났었죠. 네, 만들면서 바로 뭐가 있나? 남성 혐오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충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우리가 한남충, 뭐 애비충, 뭐 네, 네. 뭐요. 막 그런 이상한 단어들이 유아충. 네. 근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갑작스럽게 마치 준비가 사실이 된 거죠. 그 전부터 작업은 돼 있다가. 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한 그런 그 작업이 다 이미 됐던 거예요. 세팅이 다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정치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맞물려 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그때 이름이 새정치국민연합인가 하여튼 좀 그랬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남인순이나 정춘수, 뭐 네. 김상희 지금 그 정말 그 여성단체 운동을 하다가 의회로 진출한 그 이제 여성 의원들이 이제 버티고 있었고, 그러면서 2015년 8월 달에 이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 진선미 여가부 장관, 네.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후원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치적이잖아. 네. 그죠? 네. 그 후원금을 순식간에 그 천몇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의원실에 전달하고 그 진선미 국회의원의 그 보좌관이 직접 메갈리아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의원님이 감사드린다. 뭐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그죠? 그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네 단체에서 후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네. 국회의원한테 갖다 바치고.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인증받고.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 사회에 이거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로 이건 퍼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미 6년 전에 이 정도로 딱 세팅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메갈리아가 생겨나고 메갈리아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네. 워마드라는 더 극단적인 더 남성 혐오하는. 여성 우월주의, 심지어 워마드는 위아 페미나치, 위아 맨 헤이터, 우리는 남성들을 증오하고 우리는 페미나치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내세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갑자기 변모한 게 2015년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다 그 영페미라고 떠받들고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예. 기억나는 건 작가님 그때 한참 이슈됐던 게 그 어떤 버스에서 남자가 이렇게 타 있는데 뒤에서 칼 들고 네, 그랬었죠. 그렇게 네, 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사건이 묻힌 게 뭐냐면 사실 강남역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은 남자들이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여자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증오한 것이다. 네. 우리가 여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모를 겪었고 우리는 언제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이거 한두 건 당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언론 풀이가 됐었는데, 와 그러면 메갈리아보다 더 완전히 더 극단적인 그 워마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이제 그 많은 분 이제 논란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화역에 붉은 옷을 입고 막 뛰쳐나와서 1년 내내 난리를 부린 게 이제 워마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5년에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2016년도에 그 이제 강남역 그 화장실에서 네. 이제 여성이 살해, 네. 그게 사실은 조현병, 그쵸. 정신분열증 환자 네. 병원에 입원을 4번씩이나 한 정. 네. 근데 이것을 여성 혐오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모멘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그 페미니즘이 그걸 기폭제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 돌아가신 분은 너무 정말로 이제 안 되신 음. 거고 그건 정말 음. 그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건을 사건화로 바라보지 않고 여기서 남자 여자 대립 구도로 그렇죠. 그렇게 확대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는 그 온 나라의 여성들이 가가지고 그 강남역에다가 막 포스트에 적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왜 살인 사건 같은 게 나면은 그것을 갖다가 남녀 대립 구조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남녀 대립 구조로 여성이어서 이랬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때문인 거예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남녀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남성은 압제자이고 여성은 피해자이다. 이 피해자 서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 딱 기본 구도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걷잡을 수 없이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남녀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어. 그쵸. 그죠? 네. 갑자기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 정말 옷깃만 스쳐도 제가 이제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괴물이었나 그 책에도 썼지만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인연이 아니에요.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이제는 성희롱이다, 그쵸. 성추행이다. 그쵸. 심지어 뭐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 어떤 뭐 작은 농담조차도 전부 자기를 나를 혐오한다, 차별받는다. 우리 사회가 거의 그냥 완전히 그래서 민감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가님. 그 기내에서 아니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복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무릎 스쳤다고 성희롱으로 고발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남녀 사이에 어떤 그런 그 갈등이나 문제가 있고 서로가 불쾌하고 그런 기분 그런 게 생길 수 있지만은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이념이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페미니즘이 도대체 서구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의 페미니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페미니즘 하지만 이 말은 반드시 어떤 그 시작 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주의죠. 페미닌하다. 여성스럽다. 여성주의다. 페미닌하다.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미닌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어서 여성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 양성 평등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성주의죠. 그러네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남녀 갈등에서 절대로 벗어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이게 이제 보통 뭐 우리가 뭐 샤를 푸리에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이런 샤를 푸리에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다. 뭐 이런 말을 한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확인된 바가 없고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면 뭐니 해도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거의 원조니까. 프랑스의 그 1830년도에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남성 환자가 있었어요. 잠시만요.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남성 환자,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게이? 게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성인데도 막 여성스럽게 행동하고 여성의 옷을 입고 이러면은 환자로 보고. 질병으로 봤으니까. 질병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1830년대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치료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남성적 환자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였어요. 의학적 용어였어요? 의학적 용어, 의사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